안녕하세요. 자, 2020 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경향분석 라이브 수학입니다. 2교시. 인사해야죠. 또 시그니처 인사 한번 또 하고 가야죠.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맞아요, 그거? 예. 수학 때문에 눈물 흘린 자요 나에게 오라. 개념 끝판왕 정정 그거 아닙니까? 수학 때문에 눈물 흘린 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보듬어 줬습니다. 네. 입맛 따라서 또 요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두 가지가 있군요. 그렇죠. 네.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남다른 치밀한가 열정의 남철입니다. 자, 우리 평가원 시험이 2025학년도에 시행되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수학 시험 어땠습니까? 시험 볼 때 뭐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제 평가원에서 치러지는 모의평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긴장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지난 제가 5월 학력평가 때 제가 고3 담임인데 저희 반 학생들이 시험을 막 집중해서 안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번 호되게 혼을 내고 오늘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도 이제 수학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학생들이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 밝은 표정을 보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기 오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도 풀만한 문제가 꽤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시험 감독을 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참 우리 또 미안합니다. 우리 3학년 10반 친구들 제가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이제 수정 팀플을 미리 다 나눠주고 우리 자 여러분 열심히 문제 푸세요. 나도 문제를 풀 테니. 마치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열심히 이제 풀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보니까 좀 과목별로 온도 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학생들마다 체감 난이도는 전부 다 다른 법이잖아요.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손댈 만한 문항들이 공통 과목에서 상당히 많았다. 반면에 상위권 친구들은 미적분 때문에 꽤나 애를 많이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지금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아까 한 친구가 눈물 흘린 자 저예요. 잘 왔어요. 잘했습니다. 또 보듬어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정종윤 선생님이 눈물 흘린 자들 이렇게 눈물 다 닦아드리니까. 맞아.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올려주네요. 오늘 기하, 우리 작지만 또 소중한 우리 기하 선택자들 또 저희가 보듬어 드릴 거고요. 22번 지수로그 함수. 조금 학생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지수로그 함수가 툭 튀어나왔는데 겉보기에 비해서 식으로 계산하려고 덤벼들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30분 동안 풀었는데도 못 풀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네요. 근데 30분 동안 풀었다고 하면 다른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푼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여기 앞에서부터 가다가 22번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뒤에 있는 문제를 못 봤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그래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다 풀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서 22번에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래도 저런 시도 끝에 이번에는 풀어내지 못했지만 이런 열정이면 9월 모의평가 수능 때는 그래도 이런 까다로운 변별력 높은 문항들도 꼭 맞춰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글 올린 것처럼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과목별 그리고 또 단원별에 따라서 뭐 시간 안배라든가 아니면 이번 시험에서 내가 뭐 22번 30분 동안 풀었다는 친구 말처럼 다른 과목이라든가 다른 단원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맞춰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가장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남치열 선생님 수특 미적분 잘 듣고 있다는 친구도 있고요. 미적분이 이번에 어려웠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러했을 거니까요. 이번에 시험 어떻게 우리가 복귀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 공통 과목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공통 과목부터 제가 한번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까지 세 과목 우선 출제 경향부터 살피고 대표 연계 문항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학원, 수학2에서는 공통 과목들도 앞쪽에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맛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객관식 문제도 풀다 보면 한 10번, 11번쯤에 이 복병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안배하기에 굉장히 용이했다. 그래서 앞쪽에 13번까지 막히는 문제 없이 쭉쭉쭉 갔을 겁니다. 단답형도 뒤에서 21번, 22번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상당히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학원에서는 까다로운 문항이라고 하면 3문항 정도, 나머지 18문항, 19문항 정도를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뭐 20분, 30분 안에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수학원에서 11문항 나왔습니다. 쉬운 문항이 9개, 그리고 조금 어려운, 그래도 풀만한 문항이 하나, 삼각함수에서 도형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22번이 나온 것.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을 식으로 우리가 연립해서 계산을 하진 않잖아요. 항상 여기에서는 평행이동, 대칭이동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가지고 이 가상의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는 이 과정들을 이해해야 풀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연계 문항이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도형에서 선분의 길이 비들을 그래도 선분의 길이로 확정을 짓고 나서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적절히 사용하면 다른 도형의 성질들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4번은 그래도 접근하는데 큰 발상이 없었다. 반면에 22번은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을 설정하고 그 식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항상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식들을 다루는 모양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 나오고요. 높이 계산 한번 해주고 근데 묻는 것도 k 더하기 로그 2의 k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k 값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것 아냐? 하는 부담감으로 상당히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22번 너무 좋았던 문제. 이번에 가장 맛있게 잘 만들어진 문제. 22번 꼼꼼하게 이 발상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도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항상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때 항상 중요한 것들은 식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발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20번에서 수열 문제가 빈칸 채워내는 완성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완성형 문제가 차근차근 과정 따라가면 막히는 부분이 없었을 거거든요. 사실은 이 빈칸 채워내는 문항이 아니라 그냥 단답형으로 나왔어도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는 문항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빈칸 채우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수학2로 넘어갑니다. 수학2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두 문항, 미분다선 문항, 적분내 문항 여전히 출제 경향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 수학1과 수학2 비슷한 결이에요. 수학2에서의 11문항도 9문항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한 문항과 어려운 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려운 문항들 두 개 눈여겨봅니다. 이제 15번으로 가면 경계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죠.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에서 그래프 기형들 생각하는데 1에서는 이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극값에서 딱 잘리는 이런 형태들은 익숙할 텐데 계속 감소하는데 불연속인 점 하나가 있는 그 그래프 기형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 만약에 떠올리기만 한다면 15번 계산 과정 많지 않았고요. 21번 같은 경우에도 극한값의 존재성, 절대값이 있으니까 겉보기에 조금 겁먹을 수 있으나 그래도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들이 있잖아요. 그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들을 가지고 식을 찾아 나가다 보면 계산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21번, 15번 두 문제 역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였고요. 이 11번에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9월 수능에도 여전히 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죠. 6월, 9월 수능은 독립성이 보장된 시험이다. 그래서 이번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체 운동 부분도 조금 더 연습을 차분차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활용과 통계로 가볼까요? 활용과 통계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8번과 30번 이 두 문항은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애먹었을 것 같아요. 28번에서 독립시행의 확률 그리고 조건부 확률 두 개념의 콜라보레이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두 개의 주제가 같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허비했을 것 같고요. 반면에 29번은 쉬웠습니다. 30번으로 가서 늘 나오던 함수의 개수 근데 여기에서 또 학생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중복 조합을 살짝 얹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시간을 들이면 다 맞춰낼 수 있었을 거예요. 역시나 활용과 통계를 치러내는 학생들도 공통 과목에서 평이한 문항들을 얼마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풀어내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항들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했겠죠. 아마 빠르게 풀어내면서도 계산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서 틀린 문제들 아니면 내가 분명히 맞춰낼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조금 가물가물해서 여러분들 놓치고 있었던 개념의 조각들이 있었다면 이번 예방접종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9월 모의평가 때까지 우리 같이 채워나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선택 과목은 이번 6월 모의평가가 보시다시피 전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단원까지 들어가서 9월 달에 비로소 전 범위가 되었을 때
그때 각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나오는 거죠. 그 부분들 다시 한번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연계문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원에서 대표 연계문항 14번입니다. 14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는 문항인 건 맞습니다. 쌓인 이 비를 가지고 그리고 내분점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선분의 비들이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 한 변의 길이만 안다면 나머지 선분의 길들도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6월 모의평가에서 14번 문항이 2022 6학년도 수능특강의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내분점 이야기들 나오고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포인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연계교재 잘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기분 좋게 14번 맞춰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학2로 갑니다. 수학2에서 4점짜리 문항입니다. 정적분의 활용인데요. 도형의 넓이를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분 구간들마다 넓이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가 서로 같다. 하나는 직선 아래에 있어, 하나는 직선 위에 있어. 그때 한 번의 구간에서 정적분 계산하는 것들 익숙할 텐데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같은 형태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표현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던 연계문항. 그래서 연계문항을 공부한 친구들 오히려 6월 모의평가 때의 문제는 더 쉽게 포장지가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활용과 통계를 넘어옵니다. 활용과 통계에서는 원순열 이야기죠. 수능 특강에서 연계문항은 7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원형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였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의 27번은 총 8명 중에 몇 명을 뽑아요? 5명을 뽑아요. 5명을 뽑아서 5명이 원형 탁자에 앉는 구조 그대로 동일한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뿐만 아니라 이제 곧 나올 수능 완성까지 잘 준비하시면 우리 9월 모의평가 수능 때에는 더 짜릿한 연계문항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공통수학과 확률과 통계 아무래도 다른 미적분과는 온도차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적분과 기하는 우리 또 남치열 선생님께 넘겨서 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과목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자, 미적분과 기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확실히 별표 표시된 게 그렇죠. 이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많습니다. 맞아요.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4점짜리가 어려운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사실 제가 30번에 별 3개를 주고 28번에 별 2개를 주긴 했지만 학생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단순히 선택형이고 단답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긴 했지만 28번이 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그나마 이 4점짜리 중에는 29번이 그나마 가장 할만한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점짜리는 뭐 다 모두 쉽다라고 사실 말하기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27번이 또 오랜만에 지금 미적분이 계속 도형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도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도형의 그림이 있고 그 도형의 조건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 결국 이제 뭐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오랜만에 이제 도형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이제 또 3점짜리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특히 그리고 나서 이제 4점짜리를 봤는데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8번 문제를 사실 딱 보면 이게 도함수라는 힌트가 있어요. 그리고 가라는 식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지? 나라는 조건을 보고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해야 돼? 고민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F-3과 F3의 부호가 다르다는 조건을 통해서 사실 이 사이값 정리가 핵심이에요.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가 열린 관 -3,3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FC가 0이 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 존재해? 그런데요. 사실 이 가라고 하는 식을 변형하지 않고 그냥 미분하고요.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럼 식이 상당히 복잡해진 것 같지만 그 식에 C를 대입하는 순간 좌변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뭔가 기하적 의미를 찾게 되고 뭐 변곡점의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2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냥 대수적으로 담백하게 계산을 쭉 나열해서 쓰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최상위권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28번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다시 문제를 풀 때 사실은 그 오답노트 할 때 마찬가지죠.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교훈을 주는 28번이었고요. 자, 29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등비급수의 뭔가 도형 문제는 이제 최근 한 2, 3년간은 출제되지 않았고요. 대신 역시 등비급수의 합과 다른 수열이 살짝 가미가 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등비급수의 합,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전형적인 3점짜리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합이랑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EN 이 친구의 조건을 주고 인수분해에서 뭔가 약분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그 기본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들 좀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0번은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절대값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여러분이 살짝 벗겨내고 그 안에 문제의 본질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수학2의 최고난도 문제의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3차 함수를 추론해야 되거든요. 극소라고 하는 조건, 절대값과 합성함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22번에 수학1이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22번에 수학2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한 과거의 수학2 22번 느낌이 나는 문제가 바로 이 30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미적분이 어려웠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풀면서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지금 이 라이브를 통해 지금 들어온 친구들 저만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면 되겠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이어서 기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하요. 제가 별 3개짜리 일단 없어요. 예. 별 하나를 하려고 했지만 30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이 살짝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별 2개를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30번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앞에서 미적분에서 제가 어려운 문항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기하에선 어려운 문항이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항. 이 세 문제를 조금 어려운 문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아이디어만 잘 찾으면 미적분에 비해서 미적분은 계산량이 좀 있었거든요. 기하는 계산이 거의 없는 아주 깔끔하게 계산이 떨어지는 그런 문항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8번과 29번에 저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봐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중점 연결 정리. 여러분 28번 풀 때 점 P의 X좌표를 찾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점 P의 X좌표는 점 F의 X좌표 1,0 자, 의 X좌표 1 절반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중점이니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29번도 마찬가지예요. 29번도 직각삼각형 크게 여러분 큰 직각삼각형이랑 작은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중점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역시 중점 연결 정리를 사용해야 문제 해결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올렸다라고 하면 힘들진 않습니다. 그걸 떠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인 거지. 상대적으로 미적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다. 이렇게 기하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문항 살펴볼게요. 미적분입니다. 3점짜리인데요. 거의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시면 6월 모평 26번 G'A가 8분의 1이 되도록 하는 A 더하기 F'G 역함수 민법이죠. 자, G'A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A 더하기 F'G F'G는 당연히 역함수 민법으로 가볍게 계산이 됩니다. 뭐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살짝 차이점은 자,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할 때는 계산이 비교적 더 깔끔하지만 이 왼쪽에서는 살짝 한 번 더 계산이 들어간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뭔가 그 역함수 미분법의 단순 계산이라기보다는 역함수 미분이 갖는 여러 가지 뭐 대수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비슷한 두 문제 보여드렸고요. 자, 기하 연계문항 보시면 29번입니다. 이번에 나온 29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 연결 정리. 자, 이렇게 중점 연결 정리. 좋아요. 자, 근데 얘는 중점 연결 정리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연계는 아이디어가 비슷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문제는 아이디어보다는 문제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림의 상황이 비슷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잖아요. 이 문제에도 사실 핵심이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P에서 F로 딱 보조선을 그리면 얘가 수직이 됩니다. 얘처럼. 그걸 발견하는 순간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 연계교지를 공부할 때
단순히 문제풀이의 어떤 그 스킬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외운다기보다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적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다른 변들도 구해보고 또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연계 문제를 풀어내는 또 좋은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네,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궁금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을 그래도 남철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그래도 28번, 30번 때문에 많이 애먹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눠보면서 이제 남은 수능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같이 한번 네. 방향을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뭐 6월 목표는 끝났으니까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장 먼저 이 오답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오답을 이번에는 좀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겠는데 앞에 이제 공통 과목에 걸리는 문제가 앞에 크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 뭐 내가 10번대에서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개인 차이가 수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해설 강의를 보고 문제 뭔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시 풀어놓고 막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 한 주말까지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최대한 고민해보는 겁니다. 단 우선순위를 두고. 네. 너무 어려운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한 12, 3번에서 막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12, 3번 한 20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못 풀었어. 그럼 내일 또 한 20분 고민하고 그 다음날 또 20분 고민하고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한 일요일쯤 돼서 그때 가서 해설 강의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평가원 문제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수학을 잘 하지 못하던 친구들은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평이하다, 뭐 몇 번까지가 되게 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실 꽤 오래전에 공부했던 수학원, 수학2에서 좀 가물가물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3번까지 문항들 중에서 뭐 쉬운 4점짜리, 근데 내가 그 문항을 틀렸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채우고 갈 부분들 점검하기에 너무 좋았던 시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틀렸다라고 하면 그 부분 다시 꼼꼼하게 뭐 기출 문제도 보고 연계 교재도 보고 그 부분들 단단하게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질문이 기아는 선택자도 많이 없어서 공부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관점이 연계 교재랑 기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자 이번 6월 모평이랑 연결해서 보면 30번이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였어요. 그럼 벡터의 내적 최대 최소인데 사실은 그 문제가 막 뭔가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출 문제랑 연계 교재 문제들의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를 최대한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30번하고 저는 연결이 될 거라 보고요. 28번, 29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쌍곡선, 타원 이런 문제들도 결국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연계 교재나 네. 기출. 연계와 기출 분석이 사실은 기하의 가장 효과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제 학생들이 수학을 계속 꾸준히 공부해온 친구들이라면 사실 70점 중반부터 80점 중반까지 여기에 또 벽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70점 중반부터 80점 중반까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고 9월에 수능에 어떠할 거야. 뭐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왔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어. 수능 때도 나올 거야.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시험을 치러내는 그 표본 집단들이 있죠. 뭐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화영과 통계 선택한 친구들, 뭐 이 친구들이 이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답률을 내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9월이랑 6월은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치러낸 이후로 9월은 또 독립적인 시험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복병들이 문항번호 사이사이에 있을 수 있으니 남은 시간들 실전 모의고사 치러낼 때는 모르는 문제들 체크하고 넘기면서 우선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그런 안목들을 기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안 보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보고 아니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공통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은데 미적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라고 지금 학생이 네.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건 6월 모평이다. 그쵸. 이건 예방주사잖아요. 그렇죠. 9월과 수능에서 미적분이 막 어렵게 힘들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과 통계가 기하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함부로 예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작년이나 우리 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6월이 어려웠죠. 9월이 할만했습니다. 쉬웠죠. 예, 평이했고. 선행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6월, 9월을 통해서 이 난이도를 수능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미적분 공부하면서 사실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산량이 어느 정도는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특별한 발상을 익힌다기보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문제를 풀 때 아, 이런 계산들을 끝까지 설마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도 혼자 연습하는 시간에는 충분히 계산 연습들을 많이 하시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계산 연습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좀 계산량이 있었거든요. 실수하면은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뭐 목세 민법 저 같은 경우 사실은 30번을 푸는데 함수가 이제 두 개 유형이 있었는데 하나를 쳐내야 되는데 안 쳐내지는 거예요. 나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가장 기본적인 목세 민법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를 자꾸 반대보호를 주니까 그런 경우가 답이 안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힘들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학생들이 이번에 28번, 30번 중에서 그래도 28번을 또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만한 게 30번에서의 발상들은 그래도 기출에서 조금 경험치가 쌓였던 그렇죠. 부분이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28번 같은 경우에 설마 이걸 또 미분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기발한 발상을 하려고 이 계산을 안 하고 내가 다른 발상법이 떠오를 때까지 뭔가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고 무언가를 막 이러면서 이제 헤맨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28번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를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 고민해 보면 우변에 있는 함수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우변에 있는 함수가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그 x값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 fx가 0이 되는 그 두 가지 답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찌됐든 간에 문제에서 이계도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문제를 풀 때도 시간적인 어떤 그 여유가 있다면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연습이 더욱더 중요하다. 맞아요. 네. 아까 22번을 30분 동안 풀었다고 한 친구도 사실 22번에서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뭔가 계산하려고 덤벼들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가지고 이제 좌표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기출을 통해서 이런 체계들이 좀 쌓였어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 기출이랑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 우선순위는 연계가 먼저입니까? 기출이 먼저입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사실 저 중에서 우선순위를 찾는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네요. 아니 연계 교재 해야 되고 기출 문제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그 두 축을 가지고 이걸 또 여기에 굳이 우선순위를 매기자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뭘 더 할까요를 고민해야지. 그렇죠. 이 중에서 뭘 먼저 하고 이건 시간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좀 고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거기서 조금 뭐 답변을 뭐 추가하자면 저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출 문제를 우선순위 둘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10년치를 다 본다는 건 아니니까 뭐 한 2년치, 3년치에 뭐 평가원 문제 우선순위, 뭐 수능, 육모, 구모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까지는 얘기가 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기출을 뭐 안 보고 수능 특강을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출을 혼자 뭐 2회독, 3회독 하면서 잘 학습한 친구들이라면 사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강의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문제 풀어보면 기출 잘 준비된 친구들은 연계교재 푸는데 시간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풀어보고 막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들만 강좌를 선별적으로 활용하면서 공부하셔야지. 이거 다 보긴 다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수능 완성이 내일 오픈이에요, 여러분. 벌써. 맞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또 공들여서 또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치러내고 나면 또 이런 출제 요소들을 또 그가 강의에 또 다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죠. 40분 남았는데 28번 못 풀었어요. 이거는 되게 잘하는 친구네. 그렇죠. 사실 저는 저 친구가 뭐 96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28번을 그래도 한 20분 정도 투자했는데도 남은 20분 동안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그럼 저는 나머지 29문제에서 혹시 실수한 것이 없는지 다시 보는 게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아무래도 실전이니까. 그렇죠. 실전에서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것도 4점이고 또 쉬운 거 실수해도 4점짜리잖아요. 맞아요. 28번도 4점이고 10번도 4점이다. 그렇죠. 되게 좋은 말씀. 벌써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렇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강 후 게시판에서 또 학생들이랑 계속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학생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네. 또 저희가 응원의 기운을 또 그렇죠.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정종윤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 이번에 수능, 수학 정말 팍팍 기운을 받아서 좋은 결과 있으라는 의미에서 우리 마무리 인사를 아주 그렇죠. 파이팅 넘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대박! 수학 대박! 수능 수학 대박!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